안녕하십니까. 한겨레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진행을 맡게 된 정재권 기자입니다. 최근 편의점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큰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의 점주들이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얼굴을 보다시피 하는 편의점 점주들의 친절한 웃음 속에 어떤 고통들이 숨어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한겨레가 보도한 광주 양산동의 양산행복점을 경영하고 있는 허아무개 씨 사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 씨는 제발 편의점을 운영하기가 힘드니 고통 없이 문을 닫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네, 기사의 주인공 허 씨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갑상선 및 임파선 전이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몸이 많이 약해져서 그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요. 그래서 새로 이제 돈벌이를 찾아서 고민을 하던 중에 아는 후배의 소개로 패밀리마트, 지금은 이제 CU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쪽에 개발 담당자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담당자가 요 상가 바로 앞에 이제 새로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니까 여기 편의점을 열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고, 허 씨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창업대출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편의점을 열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허 씨가 편의점을 열자마자 주변에 이제 다른 편의점들이 한 서너 개가 잇따라서 이제 문을 열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작년 7월에 바로 길 맞은편에 그 2배 정도 되는 넓이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허 씨가 그 하루 매출이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매출로 치자면 한 3천만 원 정도를 간신히 이제 메꿔 왔었는데요. 그 전에 월 3천만 원 매출이라고 해도 매출에서 일단 본사가 먼저 그 상품 구입비를 먼저 빼가고요. 그 다음에 본사 가맹 수수료 갖다 빼가고 그 임대료 거기서 빼고 그러고 나가지고 허 씨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돈은 한 200만 원이 채 안 됐고요. 그 돈으로 허 씨는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 월급을 주고 다른 전기료라든가 다른 비용들을 내고 나면은 실제로 남는 돈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거고요. 이제 그마저도 세븐일레븐이 들어온 뒤로부터는 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1,500만 원까지 늘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일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몸은 더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대로 하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다. 제발 더는 못하겠다. 그만두게만 해달라 하고서는 본사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보니 참 딱한 사연이긴 한데요. 이런 사연이 꼭 허 씨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침 그 4월 2일 국회에서 편의점주들이 그 피해 보고대회를 열었다고 들었고요. 거기서도 딱한 사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그저께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 편의점주 전국에서 한 100분 정도가 오셨다고 합니다. 뭐 사연은 다들 비슷하고요. 어쨌든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문을 닫고 싶다. 하지만 마음대로 닫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말씀하시다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분들도 계셨고요. 실제로 편의점주들이 이렇게 딱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수익성 악화가 원인일 테고요. 사실 지금 편의점이 우리가 느끼기에도 지나치게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태가 어떤가요? 실태는 뭐 누구나 그냥 길만 몇 발짝만 걸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뭐 50m, 100m 간격으로 편의점 쉽게 눈에 띄고요. 좀 큰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돌아보면은 4-5개 편의점이 그냥 선 자리에서 눈에 띄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한 건물 안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2개씩 뭐 입점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수치상으로 봐도 2008년에 까지만 해도 편의점이 전국에 11,450개에 불과했었는데, 작년 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통계인데 작년 말을 기준으로 24,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2배가 넘었다는 뜻인데요. 뭐 장사가 되는 목이라는 것은 뻔한 거고, 계속해서 이제 그 목을 보고서는 편의점들이 4개, 5개씩 들어오니까 각 그 편의점들의 수익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건물 안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거는 쉽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가능했고요. 작년 12월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규제를 하면서 250m 안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진출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같은 브랜드가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장사가 보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 편의점들이 또 들어온 것은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사가 잘 안 된다면은 그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문을 닫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죠. 네, 그 위약금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장사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편의점 그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조건을 보면은 보통 5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3년 이내에 이제 폐점을 할 경우에는 남은 이후 1년 동안 예상되는 수익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지금 사례들 증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6천만 원, 심하게는 7천만 원까지도 이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분들이 당장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만두겠다는데 목돈이 7천만 원 있을 리도 없고, 그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7천만 원 한 번에 낼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매달 뭐 100만 원씩 150만 원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약금 말고도 상당수의 편의점주들은 이러저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위약금과 동시에 그 계약을 해지할 때 이제 그 본사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그 인테리어 잔존가라고 해서, 처음에 입점을 할 때 그 본사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갖다 대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아직 쓸모가, 그 비용을 갖다 아직 못 뽑았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마저 내놔라 해서 이제 위약금에 대해 그 돈이 더 보태지는 거고요. 그거 말고 또 이제 그 매일 편의점 매출을 본사에 송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본사로 들어가지만 현금 결제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제 매일 본사로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가 하루라도 늦으면 그것에 대한 연체료를 물리고, 그 바로 또 다음날 갖지 못하면 그 이자가 계속 쌓여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뭐 그렇게 쌓인 돈만 뭐 7천만 원이 된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이자가 거의 사채 수준으로 매우 높다,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 밖에도 이제 24시간 강제 영업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요. 밤 사이에는 잘 아시겠지만 1시부터 한 7시 정도까지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아주 도심의 이제 번화가 같은 경우에야 뭐 밤에도 좀 손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장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 아르바이트 직원을 써도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할수록 손해인 거고, 그 인건비를 줄 수는 없으니까 편의점 점주들이 자기가 직접 나가서 밤새 이제 가게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건강은 망가지는 거고 장사는 안 되는 거고 계속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24시간 영업 같으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한밤중에는 거의 미치는 장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4시간을 영업을 안 하고 뭐 잠시 문을 닫았을 경우에도 계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걸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는 식으로 일종의 협박이죠. 이제 그런 공문들을 바로바로 이제 본사에서 내려보내고 있고요. 그 명색이 우리가 알기로 편의점 본사들은 되게 이제 재벌이라거나 아주 큰 대기업일 텐데 그런 덩치 큰 기업들이 이거 좀 너무 횡포 아닌가요? 예, 그 사업 구조를 보면은 그 점주들은 돈을 못 벌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매출만 나오면은 본사에서는 이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 돈을 버는 대로 일단 본사에서 가져가고, 본사에서 이제 지불하는 비용들을 다 먼저 제하고서는 이제 남은 걸 갖다가 남는 돈을 갖다 점주에게 내려보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편의점 점주가 적자를 보더라도 본사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얘기를 듣는 시청자분들 같으면은 정말 일방적으로 그 재벌, 특히 대기업, 편의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너무 약탈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할 말이 있을 법도 한데 편의점 본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일단 본사에서는 그 계약 내용을 이미 계약 과정에서 그 점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다 알고 그런 어떤 상황이 될지를 다 아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분쟁, 이 편의점 관련 분쟁이 있을 때 그 대기업 본사들의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은 그 애초에 계약 내용이 있던 내용이었고 다 알고서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 잘못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재벌 편의점들의 어떤 약탈적 계약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것일 텐데요. 보완할 대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래서 최근에 그 민주통합당 민병도 의원이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좀 핵심적인 내용들로는 24시간 심야 영업 강제를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폐점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단체, 가맹점 사업자 단체들을 일종의 노조처럼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서 본사와의 이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좀 그런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지금 그 법률 개정안이 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라면은 사실은 그 편의점 본사들도 뭔가 자구책이라든가 어떤 자발적인 개선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좀 내놓을만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재벌들의 동향은? 일단 이번 기사에서 문제가 됐던 CU 같은 경우에는 그 보도 이튿날 바로 이제 대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내려왔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계약 과정, 그 가맹점주가 처음 본사 가맹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과정을 본사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 발표인데 그 말은 즉 그동안 이제 각 지역의 그 편의점 개발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주들을 홀려서 좀 계약을 갖다 엉터리로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제 본사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한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어서 또 곧바로 또 한 번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새로 이제 편의점을 열려는 점주들에게 좀 미리 그 편의점 영업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충분히 둬서 그 실상이 어떤지를 갖다 미리 좀 알 수 있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점주들의 모임 그 단체들이나 그런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골을 빼먹는다는 말 하실 겁니다. 남의 재물을 착취하거나 농락하며 빼앗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편의점 본사들에 들이대면 펄쩍 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편의점에 대한 계약 실태 얘기를 나눠보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군요. 재벌이 이른바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는 한 국민적 지탄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도 필요할 테고요. 재벌 스스로도 변화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재벌의 자기 반성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한겨레 캐스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유신재 기자와 편의점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유신재 기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저는 정재곤입니다.